런치타임을 코칭타임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계좌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서동구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첫 거래일을 맞았습니다. 이 상법 개정과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양시장 모두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포착이 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고점을 경신하고 2,760선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공약과 관련한 또 신재생 에너지주들, 또 AI, 또 증권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서동구 파트너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국장 또 복귀가 지능순이다라는 이러한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6월 한 달간 기대감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매수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계속 고고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6개월 동안의 혼돈과 혼란, 정말 6월에 보상을 받는 그런 그 흐름이 오늘 하루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도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국정 혼란을 비롯해서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든가 대내외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시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잘 넘어왔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뭐 개인들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지켜봤다라는 것이 오늘 하루의 모습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장 시작 전에 증권 관계에 있는 뭐 선후배들하고 톡을 주고 받으면서 이거 오늘 뭐 환영 주가 100포인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물론 어떠한 그 새로운 대통령이 됐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무역 전쟁 또 경제 전쟁 속에서 우리도 이제는 신발끈을 조여매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들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700이냐 뭐 3,000이냐 뭐 이런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수치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최소 6개월 동안의 허니문 랠리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테고요.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후보자가 당선이 됐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뭐 대표적인 뭐 것들이 바로 AI를 중심으로 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대표가 되는 그 핵심이 또 지주사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서 원전도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원전에 있어서의 SMR 쪽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뭐 그 외에 많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지역 화폐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보다는 큰 틀에서의 어떤 새로운 정부의 그러한 정책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면서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을 보일 때 쫄지 마시고 내가 신규로 편입하고 싶었던 것들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뭐 5일선 눌림목이 연출되든 또는 21선이 되든 그런 어떤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나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뭐 포트 진단을 해드린다든가 또는 종목 진단을 해드리면서도 그와 같은 흐름으로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주는 그런 어떤 섹터별 어떤 그 주도 섹터로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쪽의 편입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 개인의 어떤 종목 진단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을 같이 보면서 어느 섹터, 어느 종목들이 관심 있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실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 시에는 또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내 종목 이제는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죠. 02-3772-026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또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소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솔루션이 필요하신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사연까지 남겨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현재 고민되시는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렇게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본인 건강 상태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포트폴리오 참여 방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의 투자 성향이나 또 보유 기간 등 다양한 사연까지 남겨주신다면 더욱더 상세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을 골라야 달콤한 수익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알찬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는 체리피킹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포트폴리오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23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3종목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다양한 업종들을 담고 계시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본다면 HMM 같은 경우에는 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4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런 운임의 상승은 또 해운주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실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또 오늘 매수가를 넘어서면서 이렇게 플러스 2.4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일부 수익이 난 상황에서 또 지금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길게 끌고 가도 좋을지 이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신정부에서 이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라는 공약에 따라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들 기대감이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종목 더욱더 기대감을 끌고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어떠한 솔루션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배 안에 생활 공간을 만드는 데크하우스 기업입니다. 또 1분기에는 이 조선 밸류체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또 업황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종목도 계속 가져가 보면 좋을지 이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수가에 근접한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또 문의를 주신 만큼 여러분들도 함께 이 솔루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청자님께서 따로 사연은 보내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파트너님 또 이 종목들 각 종목별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세 종목이고 전체적으로 한 75% 비중. 뭐 사연을 사실 뭐 보내오긴 했는데 내용 뻔하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 점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그 얘기라서 생략을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조선업종 하나, 신재생에너지 하나. 뭐 좋습니다. 또 HM이라는 그런 운임과 관련된 운송업체, 정부의 매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혀갔고요. 또 미중 간의 무역 긴장이 좀 완화가 되면서 결국은 뭐 관세라는 부분이 다 같이 죽자라는 분위기는 아닌데 그런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운임지수도 다시 또 재상승을 하면서 어떤 최악은 벗어났다라는 것이 주가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의 위치들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HMM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이 흐름이 지금 일봉상의 모습으로 놓고 봤을 때 계단식 상승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차적으로 한번 반등을 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이제 반등을 줬다가 이 직전에 이 고점대들이 잘못하면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결국은 5월 초에 이렇게 직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면서 지금 위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올 초에 지난 3월 달에 이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아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더 추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까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 종목에만 뭐 41%의 비중 결국은 뭐 조금 수익이 나고 있지만
전체 세 종목 중에 이 종목이 결국은 반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고 전체 계좌에서도 50% 가까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한 특정한 종목의 급등락에 연동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놓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1차적인 목표가를 그럼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이제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은 이 종목의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은 지금 15,000원과 2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의 장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려주는 모멘텀이 나와야 되고 요 자리에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 직전의 고점이 이제 34,000~35,000원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쉽게 가기보다는 그 전에 이 2만 원대 후반 3만 원 정도가 상당히 이거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적절하게 이익 실현을 좀 병행하면서 다른 종목을 관심 있게 보다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아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SK 이터닉스인데요. 지금 현재 정부의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책,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뭐 대표적인 뭐 이재명 대통령의 용어 하나가 딱 꽂혀 있는 게 아리백 아닙니까? 아리백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행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다 페널티를 준다.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종목이 SK 이터닉스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측면도요. 지금 뭐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 또 올해 매출단들 뭐 3천억대 정도인데 내년에 2026년도에 매출 쪽에서만 거의 뭐 더블 이상 6,600억대로 92%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올해 445억, 전년 대비했을 때 18% 정도, 그리고 내년도에 710억, 59%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증권사들의 이러한 그 견해들도요, 상당히 목표가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1차적으로 목표가 뭐 24,000원에서 25,000원, 6,000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목표가가 또 따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뭐 17% 정도의 비중 매수가 29,000원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시장에 따라서 이제 가격대가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오늘 이 시간 현재 2% 내외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뭐 약 수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23,000원 돌파됐다가 이렇게 이제 다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지만 이 흐름들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를 잘 지금 유지시켜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인적 분할된 이후에 주가가 사실은 지난 2024년도 27,500원을 갔다가 급격한 가격 기간 조정 그리고 반등의 모멘텀을 못 찾았죠. 그러나 오히려 지금의 모습들을 보시면 지난 4월부터 이렇게 3개월째 지금 양봉의 패턴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저는 이 직전에 지난 5월 달에 23,3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이번 6월 달에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승부르기를 월 초에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도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25,000원과 이번 구간에서 27,000원대까지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땡큐죠. 그러면 뭐 일부 한 30%든 50%든 이익 실현하시고 최소한도의 1차 목표가는 25,000원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나가도 큰 무리가 없다. 뭐 당연히 현재 비중 정도 유지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세진중공업입니다. 사실은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상향되고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메이저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올라갔다가 주춤거리고 그 동안에 이제 이 종목이 일순간에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의 어떤 움직임들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빠지고 있다가 거래가 실려주면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부각될 때 이렇게 한번 일순간에 남들 뭐 열흘에 걸쳐서 또는 2주간에 걸쳐서 한 15% 20%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러한 섹터 종목들은 조용히 움직이지도 않고 지루하게 있다가 그냥 단숨에 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패턴들이 이제 반복이 되죠. 지금도 그와 같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직전 고점대가 강하게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돌파했다라는 거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종목 역시 지금 월봉의 모습으로는 뭐 실질적으로 뭐 50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해주고 쉬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최소한도 이 현재 시점에서 세진중공업의 전반적인 밸류라든가 이런 목표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이 12,000원 이상을 훌쩍 넘어갈 수 있는, 뭐 일부 가장 최근에 5월 22일 날 DS투자증권에서는 IBK와 마찬가지로 14,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직전 고점 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조선업종 자체 또는 그 관련된 그러한 섹터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포트에 일정하게는 유지하고 넘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세진중공업 뭐 괜찮다, 계속해서 보유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각 종목별로 자세한 주가 위치와 흐름들 살펴봤는데요. HMM은 또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체리피킹 종목 또 어떤 종목일지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파트너님,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솔루션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지,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아까 종목들 살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HMM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반등시마다 추가 상승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을 챙기면서 종목 교체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SK이터닉스와 세진중공업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시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때 일정하게 또 분할 매도의 전략 가능하다. 그리고 HMM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종목들 이익을 챙기고 비중을 축소하면서 교체에 들어가는 전략 중에 삼성물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굳이 삼성물산을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오늘 뭐 지주사 관련주들 뭐 하나를 비롯해서 SK스퀘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신정부 정책의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까 뭐 말씀드렸던 AI를 비롯해서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또 많은 그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뭐 테마도 테마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이 지주사와 관련된 종목이고, 삼성물산을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한 크게 보면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주주환원 정책을 비롯해서 또 배당 정책, 거기에 또 그룹 내부적인 거버넌스와 관련된 어떤 그룹의 지분 관계 정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무겁죠. 당연하죠. 그러나 이러한 종목이 우상향을 보여줄 때는 이러한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움직일 때 더 탄력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삼성물산의 경우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삼성물산 같은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체리피킹 종목 삼성물산입니다. 이 신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실려 있고요. 또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체크해 보자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의 흐름 면밀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파트너님의 꼼꼼한 솔루션 챙겨봤고요. 8231님 또 꼭 체크하셔서 계좌 운용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상태를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종목명 3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시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의 투자 성향이나 보유 기간, 자금의 용도 등 다양한 사연까지 남겨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오늘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솔루션 여러분들 밴드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서동구 파트너님의 밴드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사조대림. 사조 대림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3,000원에 5%. 43,000원에 5% 가지고 계시고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가를 알고 싶어요. 정확히 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면 매수는 언제 해야 될지, 매도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참 대응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비중 5% 사조 대림, 간단하게 얘기하면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비중 5% 정도에 43,000원. 조금 비싸게 사시긴 했는데 저는 충분히 이익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구간이 빠르게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이러한 종목이 어떤 성장의 모멘텀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날 때 회사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걸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할 때도 적당하게 챙기고 나오고 하는,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성장을 같이 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떠한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적절하게 치고 나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후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이 종목의 경우에도요, 지난번에 차트의 모습을 좀 보시면 이렇게 급등한 흐름들이 사실은 작년 7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이후에 주가가 이제 원위치가 다 된 거예요. 그 원위치가 다 되고 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움직여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만 원을 지지선으로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5만 원 정도를 고점으로 두는 이런 어떤 패턴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봉상으로 지금 놓고 보시면은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요, 바로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크게 슈팅이 된 적이 있었죠. 작년 연말에 12월 24일 날이요. 바로 49,200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조정 보이고 다시 또 45,000원 정도까지 왔다가 이번에 지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서 34,000원까지 급락을 했지만 곧바로 복원을 시켜놓으면서 하방은 한 38,000원, 그리고 상단은 1차적으로는 45,000원, 2차는 5만 원 이렇게 설정해 놓고 내가 이익 실현과 또는 밴드 플레이를 하거나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또 이익 실현하고 교체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좋지 않을까. 5% 비중 43,000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익 챙기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사조대림 이익 실현의 가능성 열려 있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파트너님의 자세한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YC캠이요. 아, YC캠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25,200원에 10%야. 25,200원에 10%. 그러면 좀 급등을 할 때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 지금 한참 됐어요. 한 몇 개월? 몇 달 정도 가지고 계셨고, 주가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언제쯤이나 매수가까지 올까요? 매수가까지 언제쯤 올 수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뭐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고 매수가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에서 내가 수익을 잘 챙길 수 있을까? 이제 그걸 고민하셔도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하죠. 뭐 제 말대로 될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 좋은데 뭐 그거는 뭐 시장에 또 맡기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맡기는데 이 YC캠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한 그 종목으로 분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유리기판이 양산이 뭐 빨라야 뭐 2027년 8년도인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만 기존 우리가 얘기하는 뭐 포토레지스트라든가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상당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쪽 분야에서만도 이렇게 실적단을 보면은 안정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떠한 흐름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냐면, 작년에 이 사실은 적자가 지속이 되고 당기순이익 기준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년 연속 적자가 났었는데 올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에 뭐 이 영업이익만 187% 이상 급증해 주면서 186억을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작년까지 적자가 지속이 됐다라는 거는 주가에 이제 선반영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흔들렸던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이제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주가가 이제 하방을 잡아주고 이제 쉽게 2만 원이 깨져서도 안 되고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제 직전에 이 꼬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2만 원대 후반 자리 이 자리들이 이제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봉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이 모습들을 보시겠는데요. 어떠한 흐름이냐면 현재 위치에서는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간 조정을 하는 과정이지만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레벨업 시키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면은 2만 원대 후반 3만 원, 3만 700원이 지난 2월 11일 날의 고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2만 원대 후반 정도 뭐 8, 9천 원이 됐든 7, 8천 원이 됐든 거기서부터 내가 분할 매도하면서 만약에 3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흐름이라면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자리가 또 나오니까 뭐 2만 원대 후반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따뜻하게 수익 챙기시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YC캠 영업이익 상승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2만 원 후반 라인에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녹십자 홀딩스요. 녹십자 홀딩스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2,730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2%인데 일단 네. 수익은 17% 정도 났거든요. 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일단은 기다리면서 홀딩하면서 매도해야 될지 한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파트너님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아무래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정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뭐 비중 2%, 물론 뭐 2%가 됐든 20%가 됐든 뭐 종목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비중을 조절해서 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향과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거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종목만 2%입니까? 아니면은 혹시 우리 시청자님의 계좌는 종목별로 보면은 다 뭐 5% 미만, 뭐 2, 3%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이 좀 많이 펼쳐져 있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지수를 여러 가지 해놔가지고 네.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어떤 거는 비중이 30% 된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5%, 뭐 10% 있어요. 그러면 이 녹십자 홀딩스는 2%를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이제 그 기업이 또 앞으로도 전망이 있다고 많이 들어서 네. 한번 투자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네. 이제 1차 정찰병을 한번 보낸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제대로 좀 잘 더 가는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피라미딩 전략으로 불타기를 해서 비중을 더 늘려나가겠다. 뭐 그런 어떤 생각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 혹시 그 비중 한 30% 되시는 종목도 수익이 잘 나고 있나요? 예, 지금 최근에 알티오젠이 잘 나와가지고 네. 수익 잘 극대화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다만 제가 이제 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가 잘하고 계시는 거는 또 칭찬도 드리고 다른 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네.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게 12,730원에 매수됐을 때만 해도 여기 어디 이제 제가 주봉으로 이제 보는데요. 뭐 네. 사실은 겁나서 매수를 못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제가 그전에 이 종목을 문의하신 분들도 있을 때 이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 12,000원이면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고 13,000원에 대한 이 지지력이 있는 종목이고 또 이 종목을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저항대는 지금 일단은 16,500원에서부터 17,000원에 있는 거예요. 하단부에 근접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반등을 주는 거죠. 거기에 또 분위기가 앞에 뭐가 붙어 있나요? 뒤에 홀딩스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네. 녹십자가 뭐 화이자하고의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선 뭐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고 만약에 간다면 16,000원 이상에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룸이 나오는 거고 15,000원을 빨리 안착해 준다라면은 16,000원 이상을 쉽게 갈 수 있는 거고 여기가 저항이면은 한번 갔다가 부딪힐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최소한도 만약에 이 종목이 15,000원에 안착이 돼주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거래도 실려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나와요. 그렇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찌글거리고 요 16,000원 이상의 물량들을 소화하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익 실현하시고 재매수 시점을 잡아도 되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게 최고가 18,000원까지 간 그 이득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18,000원까지는 갈 확률은 없을까요, 혹시나? 지금 그 12월 23일 날 18,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18,000원을 돌파를 했다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6,000원 이상이 만약에 이게 안 무너졌으면 어떻게 됐어요? 네. 그냥 뭐 18,000원은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한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으로는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는데 추세 네. 지지와 저항을 보실 때는 여기서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이 18,000원 넘어간 자리거든요. 12월 달에. 그렇죠? 근데 이 12월 달에 이 18,000원 넘어간 자리가 어디에서 부딪힌 자리예요? 바로 2023년 8월 달에 18,490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여기가 네. 한번 있고 그리고 또 그전에도 18,000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2024년 3월 달 이때도 18,000원이 또 저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때 3월 달, 8월 달, 그리고 이번 12월 달. 그럼 이번에 이거를 단숨에 뭐 18,000원을 한꺼번에 돌파할 수 있을까요? 3월, 8월, 12월에 있는 저 18,000원대의 썩은 물량들을 감안한다라면은 그거는 판단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녹십자 홀딩스 15,000원 안착 시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8119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에이스테크, 매수가는 7,128원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래됐고 추매로 단가를 낮췄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런지요.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좀 보유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우리 또 문자로 오셨으니까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소위 이 5G 관련한 이러한 종목들이 뭐 KMW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들어가고 뭐 이제 스타링크 도입 뭐 이러한 부분의 시너지 효과, 기대감들 움직여줬죠. 근데 상당히 제가 이 에이스테크를 여러분들께 한번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드리냐면 이제 실적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나오는 게 있고 2020년부터 나오는 게 있죠. 자, 이 보이고 계십니까? 2020년 요 매출단 여러분들 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 이제 뭐 증자도 하고 난리가 났던 그 흐름들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어떠한 걸 보여주십니까? 이때죠. 이때 이제 뭔가 으쌰 해가지고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다 원위치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시 또 고개를 들려고 해요. 물론 뭐 이번에 결산 자료를 잘 제출했기 때문에 뭐 잘 넘어가서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뭐 한 4,000원 내외 정도까지는 뭐 쉽게 한번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분위기가 다시 5 쪽들이 움직임의 모멘텀이 생기고 이 종목의 소위 말하는 증자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켰던 거거든요. 그 흐름들이 만약에 나와준다라면 한번 그 세력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또 한번 움직인다 그러면은 한 3,500원, 4,000원도 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때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뭐 굳이 통신 관련주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섹터 내 종목들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내가 손실난 이거는 지금 잊어버리셔야 돼요. 지금부터 쉽게 얘기해서 2,000원부터 이 종목이 이제 얼마까지 반등 주느냐. 내 원 단가는 매수가 7,128원이 아니고 2,000원이다 생각하시고 뭐 한 4,000원 정도면 아주 따블이잖아요. 손실폭은 물론 뭐 50% 가까이 되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다행히 비중 10%입니다. 물론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강국하게 저는 교체 전략으로 반등을 이용해서 대응하면 좋겠다. 한 번은 더 나올 자리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는 4,000원까지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 가격대에 매도를 하면서 손실을 줄여보자라는 걸로 대응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전화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중앙첨단 소재. 중앙 첨단 소재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700원에 네. 50%. 7,700원에 비중이 50%. 그럼 비중이 지금 많이 실리신 상황인데 혹시 추가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예, 예. 추가 매수하셨고, 그럼 지금 자리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앞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다시 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하신 건가요? 예, 예.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목소리에서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파트너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참 이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엔케인과의 어떤 이 지분 관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뭐 전액 쪽에 있어서의 그러한 흐름에서 큰 그림에서 보면은 뭐 2차 전지 관련한 소재단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종목의 반등의 모멘텀이 2차 전지 소재 쪽 그리고 엔캠의 움직임 이러한 쪽에 같이 연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지금 이 엔캠의 모습들을 보시면 제가 왜 중앙첨단을 하기 전에 엔캠을 먼저 보자면은 2차 전지 셀 쪽이라든가 뭐 소재단들도 그렇고 종목마다 이제 조금씩 뭐 전고체 쪽이라든가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꿈틀은 돼요 지금. 예, 예. 자, 엔캠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사실은 뭐 지난번 구간에서도 반등 시도를 한번 했다가 또다시 이렇게 이제 무너진 이러한 모습인데 이 자리에서 저항을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뭔가 이 거래도 밑에서 이제 움직임이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만약에 얘가 요 직전의 고점 때 87,000원, 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 시도하고 뭐 이 10만 원대, 9만 원대 이상으로 가는 흐름이 나타나 준다라면은 중앙 첨단 소재도 동반해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엔캠의 수주와 관련된 이러한 얘기들도 지금 뭐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단은 주목을 해봐야 되고 다만 얘도 지난번에 2,930원 뭐 5월 뭐 말 뭐 초 중순 할 것 없이 웬만한 2차 전지 소재단들 할 것 없이 다 저점을 깨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얼마나 빨리 하방을 이제 잡아줄지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금의 현재 요 3,000원과 그리고 여기 3,500원 라인 정도 여기가 하방을 빨리 잡아주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엔캠의 움직임을 같이 보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런 종목은 또 한번 이렇게 거래가 실려서 우르르 올라갈 때는 뭐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래가 실리고 그렇죠? 예, 예. 그럴 때 이제 만약에 3,500원 이상에서 안착을 해주고 움직인다라면은 6,000원 내외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한번 나와요. 예. 그때 50% 정도는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손절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 한꺼번에 7,700원까지 오길 기다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5,000원에서부터 6,000원 사이 오면은 그때 50% 정리하고 내가 만약에 5,000주가 있다. 2, 3,000주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가격에. 그리고 밑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뭐 5,700~800원 갔다. 그런데 밀려 내려와서 5,000원대 초반이라든가 그 이하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가를 낮추고 새로운 자금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조금이라도 더 수량을 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5,000원 정도 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전화를 한번 다시 주십시오. 지금은 조금 더 홀딩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중앙 첨단 소재 3,500원 라인 지지 여부 확인 이후에 5,000원 라인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또 엔캠의 주가 움직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27591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매수가는 1,165원에 비중은 25% 가지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수익권인데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파트너님 지금 자리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주가들이 좀 올라오고 뭐 저가권에 있는 종목이든 뭐든 또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어우러지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이제 수익 전환들이 이루어지는 종목들을 많이 문의들 해주시는 것 같아요. 토지 신탁 역시 이제 좀 안 좋았던 그런 작년에 그런 흐름들을 뒤로 하고 올해 영업이익이라든가 또는 단기 순이익도 그렇고 이제 개선될 여지가 있는 이러한 흐름으로 예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도 거래도 이렇게 실려지면서 탄력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이 주가가 상승의 기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요. 문제는 이 종목의 어떠한 추가 반등에 있어서의 넥라인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걸 월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과도하게 하락했던 이러한 부분에서 진정이 됐고 그 다음 넥라인을 우리가 여기서 설정을 할 때 1,500원 정도가 일단 되는 거예요. 1,500원이 이 라인이 안착이 돼줘야만 다음 자리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2,000원을 가든 그 이상을 가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부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1,500원에 근접할 때마다 오히려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슈팅이 나오죠. 이러한 자리는 오히려 여러분들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오늘 종가까지 지켜보시다가 내일 정도에 만약에 또 추가 갭 상승이 나온다. 그럴 때 이제 뭐 한 30%든 50% 이익 실현.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격 조정 과정들이 연출이 돼주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뭐 1,200원 이하가 내려온다든가 1,150원대가 온다든가 할 때 다시 또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아나가면 좋지 않을까. 내가 고점에서 25% 갖고 있는 비중을 전량 다 매도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요 정도 좋다. 그러면 내가 한 1,300원 이상부터 적절하게 분할 매도 1차 목표가 1,500원 제시해 줬으니까 뭐 1,450원 이상의 전량 다 매도하고 나올 수 있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토지신탁은 분할 매도하면서 이익을 실현해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청자님들 만나봤고요. 오늘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들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양시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파트너님 그렇다면 우리 오후장은 또 어떻게 좀 대응 전략 꾸려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지금 뭐 계속해서 상승 기조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섹터나 종목별로도 장중에 어떤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오전에만 해도 AI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갭 상승 나왔다가 흔들렸다가 오늘 장중 고점을 또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정부 정책,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 코너에서 새로운 정부의 어떠한 시장의 테마성 또는 정책 섹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한 귀로 흘러 듣지 마시고 메모하시거나 또는 카메라로 촬영들을 하시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숨고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눌림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던 종목들 가격 레인지들을 설정해 놓으면서 하나 둘씩 분할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들. 오늘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문의 주신 종목들 중에는 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부합될 만한 그런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막 과열돼가지고 급등하고 막 난리가 날 때 털커덕 또 거기 가서 물린다고. 근데 결국은 조정의 기간이 문제지 다시 또 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압축시키려면 흔들릴 때 저점에서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만 명심하시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또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자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파트너님의 솔루션 여러분들 밴드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밴드 들어오셔서 방송 중에 놓치신 부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서동구 파트너님의 밴드 링크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의 인사이트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 주신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서동구의 바이앤셀.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